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번 약소보험. 이 약소보험은 매출 채권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매출 채권입니다. 이 매출 채권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해당하지 않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의 약소보험하고 우리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 채권에 해당될 것이고, 당좌예금 그리고 타임 발행 수표 현금이죠.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취득 당시죠. 취득 그리고 만기 3개월 현금성 자산이죠.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당좌예금 관련 이계정제를 사용하여 분개한다면 당좌 차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50만원에 취득하고, 이 업무용 컴퓨터니까 뭐가 돼요?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죠. 이 비품을 우리가 얼마에? 50만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주다. 그런데 현재 당좌예금 통장 잔액이 얼마예요? 30만원이네요. 통장 잔액이 30만원인데 50만원짜리 구매하려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20만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없죠? 20만원 부족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만원을 별도로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좌 개설 시 당좌 차월 한도는 100만원이다. 당좌 차월 해놨네요. 얼마요? 100만원 한도가 있네요. 그럼 내가 통장 잔액에는 30만원 밖에 없지만 현재 나한테는 어떻다? 여기 봤을 때 100만원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한도가 있으니까 분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은 뭐가 되죠? 차변에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 내가 비품을 구매했으니까 비품 얼마? 50만원 해줄 것이고, 반면에 대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변에서는 보시면 여기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당좌예금 수표 발행했죠? 얼마 발행했어요? 내가 30만원 발행했어요. 아까 뭐가 돼요? 발행했는 거는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얼마? 30만원. 그리고 얼마가 부족해요? 20만원은 뭐가 되는가? 20만원은 당좌 차월이 되겠죠? 당좌 차월. 당좌 차월 얼마? 20만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느냐? 당좌 차월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현금과 부족의 계정의 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현금과 부족 계정별 원장이네요. 여기 10월 1일날 발생한 거래부터 한번 분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날 어떻게 됐죠? 10월 1일날 보면 현금이 차변에 발생했겠네요. 현금 얼마예요? 8만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발생했죠? 현금 과부조 발생했죠? 현금 과부조 8만원이 발생했겠네요. 이 분계가 10월 1일날 이래서 이 차변에 현금 8만원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다? 현금이 그만큼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현금이 장부가보다 8만원이 많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8만원을 해서 장부 가격에 올려놨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12월 31일까지 있으면서도 원인을 못 밝혔잖아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결산 때 계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되겠죠. 뭐로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자비익으로 잡아주는 거죠. 뭐라고요? 자비익이죠. 자비익으로 8만원 잡아주고 10월 1일날 만들었던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12월 3일날 30일 말일날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차변에 작성해서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일날 발생했는 현금 8만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자비익 8만원이 되는 거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장부상 잔액의 실제 잔액보다 8만원이 많은 것은 아니죠. 장부상 잔액이 아니고 실제 잔액이 8만원이 많아졌는 것이죠. 그리고 2번
결산 시점까지 현금 가부적 8만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자비익으로 처리하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10일, 30일까 밝혀지지 않아서 뭐 했죠? 자비익으로 처리했는 경우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4번. 다음의 내용을 분개할 경우 차변에 기입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 강명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2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세 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특징.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에 뭐다? 시세 차익,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금액을 입력할 때는 뭐한다? 실제로 실거래가, 액면가가 아니고 실제로 뭐한다? 실거래가, 실제로 발생하는 실거래가를 뭐한다?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실거래가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이 수수료 비용, 이 별도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뭐라 그랬습니까? 영업의 비용인 이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비용 처리하여라. 이게 세 가지 부분을 좀 명확히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차변에 어떻게 했어요? 단기 매매증권을 구매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매매증권 얼마죠? 주당 5,000원짜리가 100주니까 얼마가 돼요? 50만원이라고 해서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변에는 뭘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현금 얼마 나갔어요? 현금 나갔는 거는 50만원 나간 게 아니고 매입 수수료 2만원도 나갔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죠? 52만원이 나갔죠. 52만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은 얼마 차이가 나요? 2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2만원 차이를 단기 매매주가 포함시키면 안 되고 뭐라 그랬었죠? 별도의 뭐로 하라? 비용 처리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비용.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얼마요?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 2만원을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판관비가 아니고 뭐죠? 이거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뭐라고요? 영업외 비용이에요. 판관비 아닙니다. 900번대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개를 한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정보 5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얼마요? 2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됩니까? 현금 52만원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4번 돼 있네요. 4번 어떻게 돼 있죠?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뭐 했다?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할 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실거래가를 기입한다. 액면가 아닙니다. 실거래가가 되겠죠. 실거래가를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득시 뭐라고요? 취득시입니다. 취득시. 매입이나 취득 같은 말이잖아요. 취득시 뭐한다? 매입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뭐로 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영업의 비용, 별도 비용 처리해 준다. 요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5번.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득 5월 25일 행복주식 10주를 한 주당 만원의 현금으로 취득하다. 이건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문제를 풀 때는 바로 분개할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취득이니까요. 차변에 어떻게 됐죠? 현금을 취득했죠? 현금이 나가고 뭐가 들어왔죠? 여기 단기 매매증권이 들어왔겠죠? 매매증권 얼마에 들어갔어요? 한 주당 만원에 10주니까 얼마 들어갔죠? 10만원에 들어갔겠네요. 10만원 들어갔을 것이고, 뭐 대변에는 현금 얼마 들어갔을까요? 현금 10만원에 들어갔겠죠? 두 번째, 5월 30일 행복의 주식 6주를 한 주당 12,000원 현금으로 처분하다. 요건 어떻게, 현금이 들어왔겠죠?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는 게 12,000원 6주니까
72,000원이 들어왔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주식이 얼마 나갔을까요?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 매매증권 12,000 얼마짜리였죠? 만원짜리였죠? 만원짜리가 6주 나가서 얼마 줄어들었을까요? 6만원치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7만원, 6만원 얼마 차이 나요? 12,000원 차이 나겠죠? 이 12,000원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단기 매매증권을 판매하고 생겼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평가 12월 30일에 행복이 주식 한 주당 공정 가치가 9,000원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결산 시점에 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졌네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평가죠. 평가가 해가지고 현재 단기 매매증권의 가치가 얼마가 됐는 거예요? 9,000원으로서 1,000원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뭐가 되죠?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뭐가 돼요? 팔지는 않았어요. 처분 안 했으니까 들고 있으면서 결산 때 평가에 대한 손실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가 되겠죠. 평가 손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당 1,000원씩 내주니까 4,000원 될 것이고 이 4,000원치 그만큼 뭐가 될까요? 단기 매매증권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단기 매매증권 얼마 들을까요? 가치가 4,000원씩 차감이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볼게요. 1번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은 1,000원이다. 아니죠. 이거 얼마였어요? 보면 4,000원이라고 그랬죠. 얼마요? 4,000원이죠. 4,000원. 뭐 나와있죠? 평가 손실 얼마다? 4,000원입니다. 바로 틀렸네요.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평가 처분이 12,000원이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거는 어떻다요? 원래 4만원 됐어야 되는데 4,000원 가치 떨어졌으니까 얼마 되는 거죠? 36,000원 돼 있는 것이고 현재 기말 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단기 외상 매출금 횟수액은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을 기록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할 때도 그냥 그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T 그러셔가지고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 매출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어떻게 돼요? 전기에서 넘어오는 게 어디에 들어와 있죠? 차변이죠. 차변이 증가할 것이고 대변에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금액 얼마가 되죠? 기초는 어디에 생기는가요? 차변에 얼마 돼요? 기초 금액 얼마 되죠? 24,000원 될 거고요. 그리고 단기 외상 매출에 18만원 단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차변이 이제 등기할 거니까 단기 외상 매출금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증가할 거니까 얼마가 되죠? 18만원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기말이 얼마 남아 있어요? 5만원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줄어드는데 좀 얼마 남았다는 거죠? 반죽 얼마 남았다는 말이에요? 5만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줬는 요 금액 묻는 말이죠? 얼만큼인지 보겠습니다. 18만원에서 24,000원 얼마가 돼요? 204,000원이고요. 요것도 얼마가 돼야 되죠? 똑같이 대변과 차변은 같아야 되잖아요. 204,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5만원에서 얼마가 부족하죠? 그러면 나오나요? 얼마입니까? 154,000원. 답 몇 번이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은 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래 내역입니다. 관련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주 우송과 주 건원이 서로 거래가 발생했어요. 우송은 건원에게 상품을 50만원 매출했고요. 건원은 대가로서 약소금 어음을 50만원 발행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송과 이 건원의 거래 분야가 각각 달라지겠죠. 왜 우송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우송은 거래를 했는 거는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뭘 받았죠? 어음 받았죠. 그럼 받았을 거 뭐가 됩니까? 받을 어음이 되겠죠. 차변에
받을 놈 얼마가 됩니까? 50만원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대비는 뭐가 되죠? 상품 매출 얼마가 되죠? 50만원이죠. 이건 누구죠? 우송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주 건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호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샀어요. 아까 차비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상품이 증가했겠죠. 상품이 얼마 들어왔어요? 50만원 증가했고요. 반면에 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드러났죠. 내가 대가를 안 주고 뭐 했습니까? 어음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는 지급어음이 되겠죠. 발행했으니까. 발행해가 지급어음 얼마가 돼요? 50만원이 되겠죠. 하나의 거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송과 건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진행하는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송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받을 놈 잔액이 어떻게 증가했죠? 네, 맞는 말이네요. 바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뭐 볼까요? 이 2번에 건호는 지급은 잔액이 어떻게 돼요? 부채 증가했죠. 감소가 아니고 우송 외상 매출 상관은 없죠. 건호 상관없죠. 여기서는 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을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자, 내 채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편의 부도나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이 채권을 회수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게 대손이잖아요.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매출 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채권 맞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받을 놈도 맞습니다. 3번 미수금도 어떻게 돼요? 일단 기타의 대손이잖아요. 그럼 4번 미지급금 뭐죠? 부채죠. 부채는 어떻게 돼요? 대손이 아니죠. 내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 미지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붕괴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다음 매출처 분식회계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이 15만원인데 분식회계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이는가 묻는 말이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먼저 어떻게 돼 있어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15만원이었는데요. 현재 15만원을 대손 처리하려고 하니까 충당금 잔액이 10만원 밖에 없네요. 얼마가 부족하죠? 5만원이 부족하죠? 일단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5만원 부족하는 걸 뭐로 한다? 별도의 대손 삼각비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 되죠? 답은 4번이네요. 어떡하죠? 외상 매출금 파산이니까 15만원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에 15만원 잡아주고 차변에 뭐합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되는 10만원 차감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부족한 5만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손 삼각비로서 처리해 줍니다. 다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10번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시적인 계정 과목이에요. 임시 계정인데요. 여기서 일시적인 계정 과목이라 그래서 우리 임시 계정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가수금이 가짜도 뭐야? 이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수금 금액은 들어왔으나 수금을 하였으나 이 확정되지 않은 가수금을 해놓겠죠. 이거 부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가 있어? 두 번째 가지급금 가짜 지급이죠. 내가 지급은 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확정되지 않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어떻게 해요? 지급하였으나 같은 거죠. 다 몇 번이 될까요? 2번이네요. 그래서 가수금은 지출이 아니고 수금, 돈이 들어왔는 경우에는 가수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출 나갔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사용합니다. 3번에 이제 선수금은 무엇이냐? 선수금 뭐죠? 계약금을 내가 뭐 했는 경우에요? 미리 계약금을 받았는 경우죠. 받았을 경우 받았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수금, 수금인데 어떻게 해요? 미리 받았다. 선수금이죠. 그리고 선급금은 뭐가 될까요? 미리 뭐 했습니까? 계약금을 줬는 거죠. 내가 계약금 받은 게 아니고 계약금을 내가 뭐 했다? 지급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이러면 더 보기 편하겠죠. 지급금 그러면
선지급금인데 선급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내가 받았을 때는 선수금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 하고 내가 확정되지 않는 금액을 받았으면 가수금,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내가 지출하였으면 가지급금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받을어음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무엇이냐? 받을어음 계정의 차변입니다. 그럼 분결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보기부터 보기 다 해보겠습니다. 1번 현금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주다. 아까 내가 돈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비는 뭐가 되죠? 현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은 어떻게 돼요? 내 차용증을 줬으니까 부채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죠? 차입금.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거래처에 상품 매출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약속금을 받다. 받았을 거 뭐가 돼요? 이거는 받을어음이죠. 받을어음이 내가 발생할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줬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되겠죠. 답은 뭐 2번이 되겠네요. 차변에 들어올 기입될 것이니까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을 발행하다. 내가 상품 샀으니까 차변은 뭐가 들어와야 되죠? 상품이 들어오겠죠. 상품이 들어올 것이고 대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뭐가 되죠? 지급어음이죠.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금 어음입니다. 여기서 뭐가 돼요? 발행이란 말이죠. 어음 발행. 지급어음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상품 매입 시 발행한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당좌 예금으로 결제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지급어음이죠.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품 매입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상품 매입하면서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었겠죠. 그래서 이 지급어음이 어떻게 해요? 만기가 됐으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 주는데 보통 예금을 지급했는 게 아니고 당좌 예금에서 결제됐으니까 당좌 예금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일단은 이 지급을 결제했으니까 부채가 어떻게 줄어들었겠죠. 차변에 부채 감소, 차변에 어음을 지급어음을 해놓고 오고요. 대변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당좌 예금 계좌에서 줄어들었을 거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매출권 잔액 20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다음 각 경우에 대한 분계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손 충당금 관련된 거지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20만원에 대해서 1% 대손 예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을 때 채권 20만원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가 돼야 되죠? 1%니까 2천원은 뭐가 되는 거? 이게 대손 충당금이 돼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돼야 된다? 2천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보겠습니다. 일본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천원 다 대손 삼각비로 해서 충전시켜 놔야 되겠죠?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다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1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2천원 전체를 대손 삼각비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 2천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천원 잡아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800원 있는 경우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얼마가 부족하죠? 부족함이 120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200원 부족했는 만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1200원, 대손 삼각비 1200원, 대손 충당금 얼마입니까? 1200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더 할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00원일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더 많잖아요.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 빼줘야 되겠죠. 부족했을 때는 대변에 넣어서 계속 충당금 설정해줬다 그랬으면 이번에는
넘쳐났을 때는 어떻게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변이 증가하면 차변이 넣어주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분기를 할 때 여기 뭐 잘못됐죠? 잘못됐고요. 옆에다 하겠습니다. 옆에다 한다 그러면 차변은 뭐가 되는 거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대손 충당금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많아요? 500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500원으로 해버리면 현대 충당금에서 500원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는 게 아니고 뭐라 하죠? 이번에는 비용 처리가 아니고요. 이거를 대손 충당금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근거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500원. 답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이 잘못된 것입니다.